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기 원할 경우에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전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 김성범 세무사와 함께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뭘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의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전세 사기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큰 카테고리 층에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매 또는 공매 지원, 두 번째는 조세 채권 안분, 세 번째는 금융 지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임차 주택에 대해서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차를 갖춰야 됩니다. 네. 여기에는 임차권 등기를 갖춘 경우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임차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3억 원 초과하면 안 됩니까? 한 네. 봤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는 증액시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절차적 요건에 따라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혹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혹은 이제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한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거나 혹은 해당 임대인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런가요? 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이제 특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 보증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를 갔는데 그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이 분배될 때 나의 임차 보증금이 전액 회수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네.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 있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권한 경우입니다. 즉 방금 3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요건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그 요건 충족한 걸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유형을 살펴보면 보통 주택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셔서 이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네. 그럼 이 취득세는 아무래도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이제 임차 주택을 취득할 때는 매매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네. 이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서 최저 1.01%에서 최대 2.99%고요.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점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법에서 중과세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인이 속한 세대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네. 이 상태에서 해당 임차 주택을 경매받는 경우에는 이제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점 잘 체크하셔서 우선 매수권 행사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오피스텔 취득했다. 네.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단위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제 취득세 4%, 그다음에 각종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4.6%고요. 주택과 다르게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주택을 경매를 받을 경우에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취득세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6월 1일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네.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나의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을 취득해서 그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시적 규정이고요. 2026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모두 감면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유의미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내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용도가 주택이기만 하면 감면이 동일하게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없는 건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을 정해 줄 때는 뭐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네. 뭐 2년 동안 거주를 하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가 있는데, 요 규정에는 별도의 사후 관리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면적 요건도 없다. 지금 면적 요건도 의미가 있는 게, 취득세는 면적 요건이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재산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적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 차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재산세도 감면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네.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제 3년간 감면이 가능하고요. 이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가 감면이 가능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5% 감면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 주택의 경우 취득을 한 다음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는 정부안을 통해서 별도의 혜택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다 보니 이 규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네. 그럼 주택을 취득하면서 언젠가는 매도를 할 건데, 이래 단기간에 매도한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취득하고 나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를 네. 했다. 이런 경우에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두 번째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되는데요. 사실상 77% 또는 66%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부담되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네. 이유는 이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6%부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나의 양도가액이 뭐 1,400만 원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6%, 네. 5천만 원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과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직 전세 사기 주택 취득 후 매도했을 때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2년은 보유하고 팔아야 양도소득세율을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꼼꼼히 챙겨주시죠. 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속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액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뭐 1세대 또는 2년 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1세대를 하면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및 직계조속, 즉 부모님이죠. 네. 포함해서 이제 주택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첫 번째 체크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년 보유입니다. 여기서 2년 보유는
이제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보유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간혹 이제 헷갈려 하신 분들이 내가 이 집에서 임차한 기간도 있지 않냐. 그렇죠. 이 임차한 기간도 인정해달라라고 어.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임차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날부터 내가 그 집을 산 날부터다. 네. 내가 아무리 살았었어도 임차인이었을 때는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에서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즉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강남 3구와 영산구인데요. 네. 거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거주? 그럼 내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있지 않냐? 그럼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네. 이제 거주를 2년 이상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억 원 초과하더라도 초과 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꼭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당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까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하나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본인이 어떤 요건을 충족했냐에 따라서 네. 이제 지원되는 이제 방안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 요건 중에서 아까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제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이제 지원 방안을 받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만 충족이 되면 네. 네. 즉 두 번째였던 이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 네. 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은 이제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번째 또는 네 번째 요건만 충족한 경우라면은 이제 저리 대출과 같은 이제 금융 또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러한 점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은 네. 이제 최대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요건 4가지가 나왔는데 4개를 다 충족할 필요가 없고 네.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다만 네.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세금과 관련된 네. 혜택을 누리시려면 아쉽게도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금 감면은 4가지를 충족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은 4가지를 꼭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김성범 세무사와 함께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